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맹큐의 경제학 제2장 경제학자처럼 생각하기 파트 중에서요, 우선 과학자로서의 경제학 분석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과학적으로 접근한다라는 것은 어떤 가설을 세운 다음에 그 가설이 성립하는가 자료를 분석해 가지고요, 검증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도요,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현실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현실을 좀 우리는 단순화시키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단순화의 작업이 바로 가정을 세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현실 상황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요, 물리학자 얘가 거기 나와 있어요. 물리학자 생각해 보면, 자, 물리학자들이 생각 분석을 할 때, 자, 10층 높이에서 뭐 공을 떨어뜨린다고 조약돌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때 진공 상태에서 공을 떨어뜨리는 경우랑 공기가 있는 경우랑 사실 다를 겁니다. 만약에 진공 상태라고 하면은 조약돌이라든가 깃털이라든가 비치볼 같은 게 금방 쿵 하고 떨어질 텐데, 만약에 공기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조약돌은 뭐 큰 차이가 없을 수 있겠지만 비치볼이나 풍선이나 깃털 같은 경우는 공기의 저항을 통해 가지고요, 떨어지는 속도가 달라질 겁니다. 자, 우리 경제학자들도 어떤 현실의 상황을 이렇게 가정을 해야 될 수가 있을 텐데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은요, 공기와 마찰 같은 것들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경우가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사는 경제 현실의 상황에서는요, 분명히 되게 복잡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현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우리가 그대로 바라보려면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싶은 부분을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우리가 분석하게 되는데, 그러한 분석 방법이 바로 가정을 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화시키는 작업을 해요. 이 단순화 또는 추상화라는 말을 쓰게 돼요. 단순화 또는 추상화,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는 가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 문제에 따라서 약간 단순화시키는데 그 효과도 좀 약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 네 번째 단락 보시면은요, 거기 얘가 나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통화량을 줄였을 때 마찬가지로 거기 나와 있죠. 통화량을 줄이거나 늘렸을 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니? 라고 할게요. 자, 이게 통화량입니다. 자, 통화량을 늘리게 되면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물가가 상승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통화량이 증가할 때요, 거기 네 번째 줄 거기 보시면 가판대에 파는 주간지의 가격이 이게 금방금방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 변화하고 가격도 그다지 자주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짧은 기간을 우리가 단기라고 얘기합니다. 단기에는요, 물가가 잘 이렇게 변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스티키하다라는 표현을 써서 경직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면 되게 느리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간이 단기가 아니라 분석의 시간을요, 길게 만약에 늘려가지고 이렇게 본다고 할게요. 그럼 이게 장기다라고 하면은요, 통화량이 많아지게 되면 재화가 거기에 따라가지 못했을 때는 당연히 재화 하나를 구입하기 위해서 통화를 많이 지불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물가가 어떻게 된다? 맞습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장기에는 뭔가 어떤 외부적인 충격에 대해서 신축적인 반응을 하게 되는데, 단기에는 신축적으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통화량의 증가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본다라고 할 때도요, 우리가 모형을 세팅하게 되는데, 단순하게 세팅하게 되는데, 단기에는 이렇게 물가가 좀 이렇게 경직적이다라고 세팅을 해야지 좀 더 현실 설명력이 높아지게 되고요. 장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뭔가 좀 신축적으로 변한다라고 해도 오히려 이게 더 현실 설명력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째줄에 통화량의 변화와 장단기 효과 이렇게 분석을 할 때는요, 다른 가정을 설정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다음에 우리 경제 모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현실이 너무 복잡하니까 그걸 단순화시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 보니까 첫 번째 줄에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도 선생님께서 그 플라스틱 가지고 인체 모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요, 진짜 사람이면 좋긴 하겠지. 근데 진짜 사람을 가지고 뭔가 실습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심장에 대해서 연구한다라고 하면은 진짜 사람에 대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가짜 사람인데요, 여기 심장만 진짜 심장하고 비슷하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게 그냥 뭐 다른 동물의 심장이 아니라 사람이구나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돈이 필요하니까 진짜 사람에 가깝게 손톱 발톱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현실의 사람 그거 비슷한 거를 모형을 만듭니다. 모형. 모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델 이렇게. 그러니까 모형 인간을 가지고 우리가 심장이 어떻게 작동되는가 그거를 살펴보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몸에 있는 장기들이 어떤 관계로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경작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작에서 주로 사용하는 모형은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자, 거기 29페이지 가보시면요.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첫 번째는 그래프를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는 방법을 좀 여러분들이 익히시게 되면 경작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발 가깝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또 사용하는 게 방정식을 사용해요. 간단한 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 방정식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말로 설명하는 게 가장 또 중요한 것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모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프와 방정식을 사용하는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형은 지금 단순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가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이 책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경제 현상을 모형을 통해서 공부하다 보면 알겠지만 모든 경제 모형은 일정한 가정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정을 전제로 해서 모형을 얘기합니다. 자, 사람입니다. 팔은 2개 있고요. 다리도 2개 있고요. 심장은 요 몸에 있어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안 하게 되면 이런 가정을 전제로 깔지 않으면 저기요, 심장은 머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그건 당연히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심장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화시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단순화는 현실에서 아니면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합시다. 사람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랬을 때 관심 없는 다른 요인들 있잖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다른 관심이 없는 여러 가지 변수들은 우리가 제거합니다. 제거한다는 건 뭐냐면 스톱 해서 얼음 해가지고 고정되어 있다라고 간주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뭐 세터리스 페리부스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요. 그게 바로 가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단순화시킨 모형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우리는 2가지 정도 볼 겁니다. 첫 번째는 뭘 거냐면 경제 순환 모형을 볼 거예요. 첫 번째는 경제 순환 모형. 이 경제가 어떻게 순환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살펴볼 모형은 뭐냐면 생산 가능 곡선 해가지고요. 이러한 모형에 대해서 가능 곡선 모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정이라는 거 이걸 왜 하는가? 현실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분석하고자 하는 그 포인트를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위에 사장님이 야,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지도 좀 만들어 와 라고 했을 때요. 사실 제일 좋은 지도는 어떻게 됩니까? 좋은 지도는 여기 이렇게 산맥까지 표시를 하고요. 산맥이 이렇게 있고 제주도도 그리고 울릉도 독도는 당연히 우리 땅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이 지문을 했네요. 아무튼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길도 여기 쫙 해가지고 고속도로 같은 경우 여기 어디에 이렇게 가고 이렇게 되게 자세하게 그리면은 그게 어떻게 될까요? 제일 좋은 지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비서 2명한테 시켰더니 A라는 비서는 이렇게 잘 그림을 그렸어. 진짜 실사 그림 같이 그렸는데 B 비서한테 지도 좀 가져와봐 했더니 B 비서는 이렇게 그리고요. 여기 서울, 여기 부산 이렇게 그린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 고속도로만 잘 그린 다음에 여기다가 어디에 이렇게 뭐 톨게이트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짜자자작 설명을 한 다음에 만약에 길이 막혔다라고 하면은 여기 톨게이트에서 어디로 이렇게 우회해서 갈 수 있는지 시간은 각 톨게이트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 부분만 되게 자세하게 그리고 제주도 뭐 이런 것도 안 그렸어. 울릉도, 독도도 안 그리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장님이라고 하면 A라는 지도를 그린 비서랑 B를 그린 지도랑 B라는 지도를 그린 비서랑 누구를 더 칭찬해야 될까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진짜 지도 같긴 한데 이 비서한테 물어봤어. 야, 너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얼마나 걸렸니? 했더니 제가 꼬박 일주일 동안 밤새서 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B는 제가 사장님이 가시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게 목적이라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제주도랑 이런 거 관심 없는 줄 알고 그 관심 없죠? 그런 거 다 생략했고요. 서울과 부산까지만 제가 이렇게 좀 잘 그려놨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너 이거 몇 시간 걸린 거야? 줘요.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넷 조사해서 한 30분 만에 그렸습니다. 목적 적합한 측면으로 봤을 땐요, 어떤 비서가 더 제대로 더 비용 효율적으로 잘했는가 하면 B가 더 잘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그 가정에 입각해서 모형을 세우는 이유는 현실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추상화시키고 단순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우리 가정과 모형 왜 필요한지 아셨죠? 다음 시간에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경제 순환 모형과 생산 가능 곡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